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구글이 양자를 풀었다. 폭락은 매수 기회. 눈 깜짝할 사이 판은 바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 양자를 풀었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공개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오픈했다의 그런 내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또 폭락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섹터들 전체적으로 낙폭을 뭐 키우고 가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컴퓨터 자체는 시장에 늘 말하는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가 뭐 있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이거는 좀 답답하네 하겠는데, 양자 컴퓨터 늘 좋은 소식뿐이지 나쁜 소식은 없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제 유역 증시 때문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유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뭐 1.7%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것만 봐도 알다시피 AI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5% 정도의 낙폭, 굉장히 큰 하락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다? 자, 브로드컴이 11% 급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10% 이상 급락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10% 이상 급락하고 2연타로 증시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하락의 이유가 사실 무엇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번 하락은 좀 억지다 생각을 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해해요.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실적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4분기 및 회계 연도를 이제 얘기할 때 매출이 180억, 원래 이제 17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이제 더 상향됐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뭐 4분기에 대한 이런 매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뭐 하기 시작했다. 이 브로드컴이라는 주가가 원래 시간에서는 급등이 나오다가, 보면 알겠지만 뭐 하고 있다? 브로드컴 11일 이게죠.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다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이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중요하겠죠. 사실 브로드컴이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저는 조금 이제 어이가 없다 생각하는데, 보다시피 4분기에는 180달러 역대 매출까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분기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1분기 가이던스의 매출이 사실상 191억 달러로 이 조정 에비타를 67%로 예상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시장에서는 170억? 180억인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급락 나왔던 건 사실 이것 때문이죠. 일단은 분명 매출도 2배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83억 달러 전망치도 넘었는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거죠. 이 CEO의 발언이 문제인데, 1분기 이제 AI 매출 전망치는 전년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해요. 근데 지금 이제 AI 외적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다른 매출이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 이제 AI 말고는 이제 성장성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인공지능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마진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성장하는데 이게 AI예요. 이제 BAI는 매출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근데 이 매출이 BAI보다 더 적다라는 거는 투자는 더 많이 하는데 얘가 뭐다? 돈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건데, 문제는 뭐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과거 초기에도 AI 기업들이 맨날 이게 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게 뭐다? AI가 돈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뉴스,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산업이고 그렇고, 초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왜? 인프라를 확장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고객 수요는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한 고객 수요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AI, 당장에 우리가 스마트폰만 본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심지어 뭐 했습니까? 이 2G를 끝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G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만큼 시장이란 건 넘어갈 때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이 고객들이 언제 한 번에 이걸 다 활용하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그래요. 초기 인프라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고 투자 비용은 많이 들고 점차 투자 비용은 줄어들고 마진은 증가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이 보통 산업계에서 초기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뭐다? 언제든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란 거겠죠.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그냥 매출이 또 인공지능 매출이 AI 매출보다 B 매출보다 낮네. 또 AI 버블론 하면서 찍어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가 되었다? 오라클이 이틀 연속 무너졌고요. 브로드컴이 어제 11%까지 무너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전형적인 뭐가 되었다?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주들만 그냥 무너졌던 시장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 섹터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BTQ도 지금 살살 돌리고 있긴 한데 저희도 얘기했죠. BTQ는 현재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아키컨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현재 얘가 2평대가 사라졌네요. 22평대는 지켜내고 있어요. BTQ도 지키나? BTQ는 아직 못 지켰네, 아쉽게도. 실스크도 22평대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 2평대도 지켜내죠. 전고점과 함께 2평대는 지켜내고 있다. 일단 지켜주는 건 굉장히 긍정됩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2평 지켜내고 있고요. 리게티도 22평 지켜내고 디웨이브도 22평 지켜내고 퀀텀 컴퓨팅도 22평 지켜내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상승 추세 자체는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철저하게 오히려 AI라는 늘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제가 작년부터 방송했거든요. 악재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갑자기 젠슨왕이 되지도 않는 무슨 양자 컴퓨터는 몇십 년은 더 걸린다. 이런 그 대도 않는 이야기 했을 때 그걸 딱 한 번 악재로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양자 컴퓨터 자체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니까 AI와는 사실 철저하게 다르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구글이 또 의미 있는 발표를 해요. 이제 무슨 발표를 하느냐? 자, 구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실용적 활용을 모색하는 영국 연구진에게 첨단 윌로우 칩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자, 보통 첨단 칩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파트너를 체결해요. 그래서 기술 같은 거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논문 수준으로만 공개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 첨단 칩에 대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보안이라 해야 될까요? 기술 유출 이런 것들을 우려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미 구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뭘 발표했습니까?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구글 윌로우를 세계 최초 검증했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양자 우위 달성했다라고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3.2년이 걸릴 연산을 단 2시간 만에 완료하면 약 13,000배의 계산 속도를 차를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양자 우위 사례를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 제한된 것을 하고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 사례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뭐가 됐다. 이번엔 영국 연구진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직접 써보고 실험해라.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성능 자랑이 아니에요. 성능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냥 한마디로 상용화 단계까지는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양자 우위는 이미 증명을 했고 이제는 실제 사용 가능한지 개념 정리 시간으로, 개념 검증 시간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검증은 뭐였어요? 구글이 과거의 검증은 자기 이제 연구, 퀀텀의 이런 그 안에서 수학적이나 물리적이나 이론 중심으로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우위인가? 정말 더 빠르냐? 이것의 검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국에게 넘기면서, 영국 연구진에게 개방하면서 이제 이게 실험적으로, 너희가 사용해도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응용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양자 우위가 현실에서도 유지가 되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구글 입장에서 뭐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구글이 사실상 뭐의 단계다? 상용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왜 다른 연구진에게 넘겼다라는 거거든요. 상용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용화라는 게 진짜 기술적으로 다 모든 게 갖춰진 구조적 상용화가 있고요. 구조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게 형식적인 상용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 그러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형식적 상용화 단계는 이미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뭐 매출, 계약 체결, 판매 이런 게 사실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 크게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뭐가 있어요?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먼저 상용화를 시켜놓고 판매를 해놓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다수의 기업들이 매출을 냈다, 판매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적인 상용화 대신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거 대신에 뭐 했다고요? 개방을 택한 겁니다. 영국 연구진에게 사용해봐라, 써봐라, 공개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요, 성능 검증, 그러니까 개념 검증을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입장에서 지금 뭘 선택한 거냐고 하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는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팔겠다가 아니라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 플랫폼의 주도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건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막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근데 개념 검증이라는 거는 이런 이 연구진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상용화로서의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진짜 상용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우리는 이걸 상용화라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쌓는 단계가 이 플랫폼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념 검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검증 같은 경우는 기술의 이 검증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구글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연구진에게 오픈을 함으로써 내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만들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플랫폼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약간 이 기준을 만든다는 건 이제 상용화로서 가는 길을 깔아놓는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사실 아이온큐라든지 뭐 리게팅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길을 깔았을 때 이제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나 아니 버스 이걸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깔고 나면 제일 먼저 돈을 버는 건 이런 택시나 버스 같은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거 초기에 그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다?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거 우리가 제가 길로팬 했지만 애플로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애플이 초기에는 앱스토어를 이제 앱스토어 관련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지금 30%거든요. 수수료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스토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질 초기에 돈을 벌었던 거는 게임이라든지 유틸 이런 앱에 대한 개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앱스토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얘가 기준점으로 자리를 잡고 앱스토어는 애플이다 이 꼴이 되면서 애플이 하드웨어로서의 수익도 판매 수익도 굉장히 크게 벌어들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수료 30%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비싸다는 인식이 사라지죠. 왜? 구조적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사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글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1단계, 지금 1단계 판을 키워야죠, 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글이 하고자 하는 게 1단계 작업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 마무리 인프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구글은 지금 이 플랫폼 길을 열겠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뭐로 나아가는 단계다. 상용화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구글이 얘기했던 이런 하나의 오픈되는 길, 나아가는 길이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의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함께 상용화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리고 구글이 이런 길을 기준점을 만드는 순간 이 지금부터 오히려 길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 초기 플랫폼 판매 수익을 거두기 위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팅 컴퓨팅 실스크 이런 기업들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형식적이 되었던 이런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시장을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